네, 북유럽의 나토 회원국이죠. 노르웨이가 로켓포만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그런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다연장 로켓 천무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가 뜬금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로켓포 사단을 창설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 천무를 도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노르웨이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죠. 이로 인해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안보 불안을 느낀다.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럴까요? 그 이유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유럽 안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천무나 하이마스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진 로켓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대지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한국의 다연장 로켓포 천무고요. 이게 하이마스죠. 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국방물자청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장거리 로켓포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입찰을 위해서 시장 조사와 비용 분석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군 당국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위한 장거리 타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천무나 하이마스 같은 로켓포의 구매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는 이 로켓포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부대를 창설할 계획인데, 이미 노르웨이에는 로켓 포병 사단이 있지만 핀마르크 지상사령부에도 새로운 전문 장거리 포병 사단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핀마르크 지상사령부인데요. 핀마르크 지상사령부는 노르웨이 수도죠. 오슬로에 주둔하는 대대급의 국왕근위대가 대표적인 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방어사령부, 수방사 같은 느낌이겠죠.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 지역 시르케네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노르웨이죠. 여기가 핀란드고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쪽이 전부 다 러시아죠. 지도를 좀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지역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도시가 시르케네스고요. 이 시르케네스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포르상에르모엔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이곳에 로켓포 부대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포르상모엔이죠. 또 시르케네스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 또 시르케네스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충지대를 두고 로켓포 사단을 창설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 같습니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신설 포병 부대가 새로운 장거리 로켓포를 쓰기를 바라고 있어요. 입찰 과정을 준수할 경우 2029년에는 이 신설 부대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노르웨이가 이렇게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노르웨이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안보 불안 요소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러시아와 196km, 약 200km 정도의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나라들이 대부분 겪는 문제지만 노르웨이 역시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죠. 노르웨이 해군은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노르웨이 인근 국제수역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요.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 역량에 엄청난 불안감을 표시했어요. 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수차례 벌인 합동 군사훈련을 거론했죠. 러시아는 노르웨이 중요 시설 곳곳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했다. 그들은 육해공 어디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죠. 사실 노르웨이는 이번 러우 전쟁을 보면서 더욱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나라 코앞에서 너무나 우려하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노르웨이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다면 북극해의 얼음이 녹습니다. 북극해의 얼음이 녹는다면 북극 항로를 지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북극의 지정학적 가치가 한층 더 높아졌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제가 북극의 얼음 위성 사진들을 갖고 와봤는데, 이게 1985년도 당시 북극의 얼음 위성 지도고요. 이게 2021년 북극의 얼음 지도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육안으로 보시는 것만 해도 기후변화가 상당하죠. 얼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러시아는 이미 지난 10년간 북극해 연안 6곳의 군사기지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지금 자료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
북극 얼음의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요 빗금친 부분이 소실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북극권의 군사시설을 새로 공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한 눈으로만 봐도 러시아가 북극의 군사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신설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극의 이 얼음 때문에 북방함대 운용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지금 이 쇄빙선이죠. 이 쇄빙선으로 얼음을 깨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거동에 불편함이 있겠죠. 하지만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그만큼 북방함대 운용이 자유롭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방함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핵잠수함을 포함해 무려 함선 23척을 추가 건조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북방함대 본부가 위치한 세베르모르스크는 러시아 노르웨이 국경에서 불과 100km 거리입니다. 지금 이 도시가 세베르모르스크입니다. 러시아의 북방함대 본부가 위치한 도시. 지금 이곳이 노르웨이 국경선이고요. 여기가 노르웨이죠. 여기가 러시아고요. 여기서 불과 100km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르웨이가 안보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노르웨이 군 당국은 장거리 타격 부대를 배치해서 탱크나 장갑차 같은 재래식 보병 무기가 아니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구입하려고 한 레오파르트 전차 18대의 구입도 최종적으로 구매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대공방어에 투자하고 장거리 사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아주 유력한 물망에 오른 로켓포 중 하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천무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구경의 다연장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약 300km의 지대지 미사일도 쏠 수 있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300여 원의 예산으로 개발된 뒤 2015년부터 한국 육군에 실전 배치됐고요. 폴란드도 작년에 무려 288문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도입했죠. 업계에서는 노르웨이가 천무 구매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유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무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12월 노르웨이 육군과 2,132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24문과 탄약 운반차 6대를 공급 계약하기로 체결했죠. 이어서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K9 썬더 자주포 4문, K10 탄약제 보급 차량 8대를 인도하는 옵션에도 서명했고요. 추가 수출에 성공했다는 말이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장비의 통일성과 사후 관리 면에서도 한국의 천무를 도입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모쪼록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